상대방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상대방과 싸울 일은 없어지고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자존심이다. 타인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격한 언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자존심을 다치고 오기와 저기를 품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면 우리 스스로는 만족스러울지 모른다. 우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에 잠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희생을 수반한다. 상대방은 체면과 긍지의 타격을 입고 감정의 골이 깊이 패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당장은 협력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는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기에 결국 관계를 거둘 것이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위협받는 자존심이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저항이나 감정에 동의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은 틀렸어라는 지적을 받으면 분개하는 동시에 자신의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한다. 경솔해 보일 정도로 쉽게 믿음을 형성하다가도 누군가 그 믿음을 의심하려 들면 그것에 광적일 정도로 집착한다. 이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위협받는 자존심이다. 우리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선택한 것을 계속 믿고 싶어하며 그 신념이 의심받으면 그것을 붙들기 위해 온갖 구실을 생각해낸다. 그 결과 이제까지 믿어온 신념을 계속 지켜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행동을 좌우한다. 타인과 마주할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동물임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많든 적든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먼저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승리를 양보하라.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말했다.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친구를 뛰어넘어라. 그러나 친구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승리를 양보하라. 이 말은 어째서 설득력이 있는가? 친구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친구는 자존심에 상처 입을 일 없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친구를 넘어서면 그는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비판이다. 비난과 비판은 되돌아온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사람은 자기 반성보다는 남 탓을 먼저 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합당한 비판을 받아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으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진다면 이 점을 명심하자. 게다가 비난과 비판은 제 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발아한 이에게 되돌아온다. 단점을 고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건넨 비판일지라도 상대방은 남 이야기라고 쉽게 말하는 거야 라고 반론하며 당신을 거꾸로 비난할 것이다. 반드시 삼가야 할 행동. 타인의 체면을 짓밟는 행동은 극히 삼가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랫사람이든 어린 자녀든 사람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고 망신주는 언행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폭력과도 같은 말을 퍼붓는다. 아무렇지 않게 거친 언어로 으름장을 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무자비하게 책망한다. 그럼으로써 강한 적의와 원한을 얻는다. 다른 사람 앞에서 책망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자녀나 배우자, 부하 직원을 거리낌 없이 책망하곤 하는데 그 같은 행위가 초래하는 심각성을 부디 알았으면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질책과 추궁을 받으면 어른이든 아이든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말한 이에 대한 반항심과 증오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면 둘만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표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이때야말로 인간관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때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지하게 헤아려 보고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그도 당신의 말에 성실하게 귀 기울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에 앞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과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보자. 왜 그처럼 행동하는지 진지하게 헤아려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유익하며 흥미로운 일이다. 더불어 당신의 내면의 연민과 관용, 친절함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욕구와 칭찬이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남을 돕는다는 숭고한 행위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얻길 원했고 기부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켰다. 즉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바에 대한 욕구를 상대의 마음속에 먼저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가능한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한없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총구를 들이대고 협박하면 명령에 따를 것이다. 해고하겠다 으름장을 높으면 직원은 지시대로 일할 것이고 회초리를 들면 아이는 순순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폭한 방법은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욕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사상가 존 듀이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누구나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다. 마음의 갈증. 우리가 반드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8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3대 욕구와 금전, 건강, 내세의 행복, 아이의 행복, 자존감의 욕구다. 이 가운데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바라는 소망과 연결된다. 링컨은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기술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원한다가 아닌 갈망한다라는 강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하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목마르다. 그 마음의 갈증을 진실하게 채워주는 소수의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주제는 관심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 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소용없는 노력이다. 인간은 나 아닌 타인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잠든 시간 빼고는 내내 그럴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의 눈이 맨 처음 쫓는 것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고 믿는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장례식에 몇 명이 나와줄까? 누군가의 관심을 얻고 싶다면 일단 당신이 먼저 관심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 관심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으며 진정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모든 이가 한결같이 품은 소망.
인간의 행동 규범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많은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다. 반면에 이를 저버린다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고 곤란에 처할 것이다. 그 중요한 원칙이란 바로 이것이다. 타인과 마주할 때 그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다. 철학자들은 먼 옛날부터 인간관계의 원칙에 대해 사색했고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에 도달했다.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접하라는 것. 우리는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경박한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찬사를 원한다. 친구나 동료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모든 이가 한결같이 품은 소망이다. 그러니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타인을 존중하고 대접하자.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5번째 주제는 설득이다. 우리는 공감에 굶주려 있다. 화가 난 상대방이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논쟁을 멈추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마법 같은 말이 있다. 진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분명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의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들으면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같은 입장이라면 자신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말에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넷 중에 셋은 공감에 굶주려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것들은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라. 누군가를 설득하다 보면 자칫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쉽다. 영업사원이 특히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그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설득은 상대를 잘 알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상대이기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끈기 있게 경청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라.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말을 끊고 끼어들어 충분히 설명하고픈 충동이 들겠지만 부디 그러지 않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전부 다 이야기할 때까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내라고 답할 수 있게 한다. 대화를 할 때는 이견이 있는 주제부터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감대가 형성된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라. 당신과 상대방이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며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대화 초반에 상대방이 긍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고 아니요라는 대답이 가급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상대는 처음에 아니요라는 말한 것이 경솔했음을 대화 도중 깨닫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음의 의견을 고수한다. 대화 상대가 내라고 긍정하도록 이야기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의 내용은 데일 카네기가 지은 책 카네기의 말의 일부분이다. 책과는 다르게 내가 생각한 주제별로 글을 나누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 또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참고한다면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지자.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것이다.